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동부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하고 보스턴 셀틱스가 좀 수월하게 이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두 팀 모두 첫 두 경기를 모두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둘 다 0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 무엇보다도 더 충격적인 거는 보스턴 셀틱스 같은 경우는 거의 경기를 질 수가 없는 경기를 져버린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상당히 데미지가 일단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팀 전력상으로는 사실은 보스턴 셀틱스가 좀 더 좋았던 거긴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조금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역시도 이제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계속 또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1, 2번 시드 동부지구의 1, 2번 시드가 두 팀 다 뭐 결승전 동부지구 결승에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은 상당히 희박해 보이고 한 팀이라도 과연 이 이상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셀틱스 같은 경우는 이런 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 팀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갖게 되었는데 경기 연속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두 경기 연속 20점 차 리드를 날려버린 팀이 되었어요. 20점 차 리드를 가지고 갔었는데 역전패를 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볼스턴 셀틱스는 이제 20득점을 앞섰어요. 20점 차로 앞선 게 3쿼터 3분 12초를 남겨두고 앞섰는데 그 이후로 필드골 성공률이 아주 처참했습니다. 뭐 28개를 던져서 5개를 성공, 그리고 3점 슛 같은 게 14개를 던져서 2개를 성공했어요. 뭐 3점 슛이나 혹은 뭐 그냥 슛이나 이게 지금 20%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슛 성공률을 보였기 때문에 20점 차 리드를 날려버렸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뉴욕 닉스 같은 경우는 참 1차전이나 2차전이나 대단한 게 20점 차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승리가 굉장히 좀 유사했었어요. 그래서 1차전 같은 경우는 연장전 3점 차로 승리를 거두었고 2차전 또 그냥 정규 경기에서 4쿼터 마쳤을 때 1점 차로 뉴욕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 두 번 다 미카엘 브리지스가 게임 위닝 세이브를 그 수비 플레이를 기록을 했었죠. 예, 그래서 2차전 그 뉴욕 닉스와의 경기, 뉴욕 닉스와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는 91대 90 짜릿한 뉴욕 닉스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뉴욕 닉스가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고 2승 0패로 앞서가게 되고 보스턴 셀틱스는 0승 2패가 되었습니다. 나락에 빠진 상황이고요. 이제 3차전은 MSG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그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으로 가게 되는데요. 과연 뉴욕 닉스 선수들이 홈 관중들 앞에서 경기력을 잘 뭐 흔들리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궁금한 상황입니다. 일단 뉴욕 닉스 같은 경우는 스타팅 5 5인방들이 돌아가면서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전에서 이제 최다 득점자가 조시 하트였고 두 번째 득점자가 칼 앤소니 타운스 20득점 두 선수가 20득점을 기록했고 사실은 4쿼터의 주인공은 뭐 제일런 브런슨과 미칼 브리지스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경기를 비등비등하게 몰고 갔던 그런 기여도는 조시 하트하고 칼 앤소니 타운스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경기 장면들은 뭐 워낙 뭐 유튜브나 이런 쪽도 많고요. 뭐 경기 장면을 틀게 되면 저작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저는 틀지는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 캐벌리어스 역시 0승 2패 그리고 셀틱스 역시 0승 2패. 이게 참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 싶거든요. 저도 플레이오프를 많이 오랜 동안 봐왔는데 1위 팀, 2위 팀들이 이렇게나 어려움을 겪는 건 뭐 거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것도 뭐 장면들이 꽤 있고 어쨌든 셀틱스 캐벌리어스 같은 경우는 3점의 팀인데 3점이 안 터지는 거랑 그리고 다리우스 갈랜드가 안 나오는 부분 그리고 뭐 2차전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좀 뭐 이렇게
아파서 결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래도 캐벌리어스는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셀틱스가 조금 더 위험에 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닉스 같은 경우는 정규 시즌에서는 셀틱스한테 상대가 안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의문부호를 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뉴욕 닉스가 3위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끝내기는 했는데 선수들 5명이 이름값도 모두 좋고 다 좋은데 이상하게 보스턴 셀틱스한테는 좀 대패를 했었거든요. 그 정규 시즌에서. 근데 이게 참 농구가 알 수 없는 게 플레이오프에서는 뉴욕 닉스가 또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2승 0패 이걸 아무도 진짜 100명 물으면 한 명도 이런 예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벌써 2번이나 역전승, 그것도 짜릿한 역전승. 그러니까 뉴욕 닉스에게는 뭐 어떤 뭐랄까 희망치를 굉장히 더해주는 거라면 보스턴 셀틱스는 완전 그 어떤 그 선수들의 멘탈을 완전히 갉아먹는 그런 두 경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뭐 닉스의 뭐 승리 퍼센트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갔는데 마지막엔 100%가 되는 게 맞죠. 이겼으니까요. 근데 계속 치고 있다가 보스턴이 다 이기 완전 그냥 거의 100%도 갔었죠. 이렇게 갔는데 그러다가 이걸 뒤집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경기였는지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칼 브리지스 같은 경우는 2차전 영웅이 되었는데요. 이 선수가 전반에는 8개 던졌어요. 한 골도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미칼 브리지스 선수가 사실은 1차전 수비로 승리를 건져내긴 했지만 아쉬운 얘기들이 많았는데 또 완전 달라져가지고 4쿼터에 그러니까 3쿼터까지 8개 던져서 한 개도 못 넣었는데 4쿼터에 14점 폭풍 득점을 해버렸고요. 이렇고 마지막 또 수비 세이브까지도 기록해버렸죠. 그 다음에 미칼 브리지스는 백투백 게임 세이빙 디펜스 플레이를 보였다. 그러니까 미칼 브리지스가 한 번은 제일런 브런슨한테 1차전 때 뺏어버렸고 이 여자분 표정 보이시죠? 보스턴 셀틱스 진짜 뭐 이 경기는 넋이 나간 경기, 지고는 넋이 나간 경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뒤에 장면 여기에서는 이제 제이슨 테이텀이 빼주는 공을 또 블락 비슷한 스틸을 해버렸죠. 그 뭐 굉장한 장면이라고 해설자들이 모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보고 와 했던 장면이었긴 했습니다. 그리고 미첼 로빈슨이 생각보다 그 보스턴의 그 센터진들이 힘은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기는 좋은데 알 호포드랑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그 노련하고 기술도 좋고 그렇기는 한데 미첼 로빈슨은 신장이나 힘으로 확실히 누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선수가 조금 이를 악물고 좀 덤벼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2차전에 굉장히 미첼 로빈슨 임팩트가 강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에피션시가 19점 플러스 19로 나왔고 6득점 8리바운드 3스틸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스탯으로 보면은 리바운드 말고는 그렇게 볼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선수가 그만큼 플러스 19를 만들 정도로 경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뉴욕 닉스하고 보스턴 셀틱스의 그 스탯 시트 2차전을 좀 보시면은 아누노비가 생각보다 너무 못해줬어요. 1차전에서는 잘해줬는데요. 근데 뭐 뉴욕 닉스는 중요한 게 이 5명의 선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뎁스가 괜찮다. 하지만 이제 식스맨 벤치 쪽에서의 지원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2차전에서는 미첼 로빈슨이 좀 해주었습니다. 6점을 해주었고요. 캠페인이나 프레셔스 아추아 이런 선수들의 아추아 선수 이 두 선수 캠페인 프레셔스 아추아 이런 선수들도 조금 기여할 기회가 언젠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알 호포드의 노쇠화 부분 그리고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선수의 그 출전 시간을 먹어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많이 뛰어야 되는데 페이튼 프리차드나 루크 코넷 이런 선수들이 뛰어야 되는데 프리차드는 정규 시즌에 너무 잘해줬는데 왠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3점이 좀 아쉬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의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규 시즌에서는 오픈 찬스를 좀 생각보다 수월하게 만들 수 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본인이 터프 샷
터프 3점 샷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확실히 수비의 에너지가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페이튼 프리차드가 활약을 제대로 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뭐 작년에도 그렇게 페이튼 프리차드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 이 두 선수가 결국은 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슛 성공률이 너무 처참합니다. 34, 28, 26, 20. 그리고 아로포드 같은 경우는 18%, 데릭 화이트 35%. 주루 할러데이가 그래도 잘 해주고 있는데 주루 할러데이는 왠지 이제 뭐 이것저것 메꾸는 역할이지 메인으로 나서기는 어렵거든요. 결국은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이 해줘야 되는데 이걸 또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슛을 엉망으로 했는데 경기를 거의 다 이기고 있었다고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조금만 더 분발 원래 모습을 찾아준다 그러면 충분히 보스턴 셀틱스도 반격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